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송 화쌤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써오는데 이렇게 써오려면 정말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야 되고, 한번 자기가 쓴다는 것은 자기가 정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질문하는 건 늘긴 늦는데, 이제 좀 더 줄일 건 줄이고 어떤 건 책으로 가져오고 뭐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장문 수행 일지를 통해서 이게 글 쓰는 거, 수행 일지 쓰는 과정 같은 거 쓰나 보네요. 알 수 있는 장문의 특성, 그 장문은 이제 글쓰기 과정이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자료를 분석해요, 보통. 그죠? 자료 분석을 해서.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주제를 주죠. 주제를 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를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이걸 분류를 해요. 이걸 쓸까 말까. 이걸 서론에 넣고, 이걸 본론에 넣고, 이걸 결론에 넣자. 이렇게 자료의 종류를, 그 다음에 이거는 예시에 쓰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걸 짜야 돼요. 이렇게 개요를. 어느 정도 개요를 짜서 문장 개요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장 개요를 만들면 이제 글을 쓰고, 글을 쓴 이후에 이제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이런 종류별로 다 나와요. 이렇게 자료 수집해서 자료를 분류하는 거. 그러면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개요를 짜면 주제에 어긋나지 않는 거. 글을 썼으면 주제에 도드라진 거를 빼서 주제를 잘 뒷받침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주제 문제예요. 이 첨삭 문제가 주제에 따라서 단락을 쓰는 거, 주제에 따라 문장을 쓰는 거, 그 문장의 맞춤법이 틀린 거, 뭐 이런 것들처럼 짜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로 넘어가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자료 분석의 글이에요. 자, 화려한 표현, 이런 거는 이제 수사법 표현법은 시에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소설도 가끔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이 설명문을 쓰는 글의 갈래에 따라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글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지시적이다, 뭔가 가르치다, 그럼 설명문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분명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하는 거는 설명문, 논설문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료 분석 위주의 그림으로 했을 때 이 자료를 분석한다? 그러면 자료를 분석한다는 글, 그러니까 자료 분석한 걸 써놓은 게 있다면, 그죠? 자료를, 장문 수행을 하는데 이 자료는 이런 특성이니까 이렇게 써야지 라는 글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더 명확하게 써야죠. 명료하게. 근데 이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 글을, 글 자체는 자료 분석글인데 이 글을 자료를 분석해서 시를 쓴다. 그럼 화려하게 수사법을 상상을 하면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맞는 이 글이 뭐냐,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글을 구성해 나가느냐, 이런 뜻이에요. 보시면 여가 시간을 활용 문제, 이거는 시를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재밌는 시도 나오겠지만 소설도 그래요. 여가 시간을 활용하면 이제 생활글이거든요. 생활글. 지시적이고 지시한다라는 1차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렷하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확정해가지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정의나 분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겠죠. 명료한 표현, 분명한 거는 명료한 건 어디든 쓰이는데, 이 명료하지 않고 추상적일 수 있다. 그럼 시겠죠. 함축적이니까. 그 내용을 서술한 것이어서 서술을 그냥 쓴다는 거고, 장문의 개성을 살린다. 개성을 살려. 그죠? 그럼 개성을 살린다는 것은 이 장문 글의 개성이어야 돼요. 원래 개성이란 말은 보통 수필에서 많이 쓰이고, 개성, 체험 이런 거에 많이 쓰이고, 다른 데서 덜 쓰이는데, 이렇게 어쨌든 내용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보통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줄거리처럼 있으면 요것을 플롯으로 만드는 거고, 개요를 짠다라는 의미죠. 재구성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라고 쳐 있을 때 이 명료한데 어쨌든 장문, 그 글의 특성의 개성을 살리라는 의미로 개성을 이해한다는 거죠. 수필이나. 그러면 이제 설명문이나 아니면 간단한 생활글,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설득을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치밀해야 돼요. 그래서 논설문 수준은 안 나가고 여가 시간을 나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수필로 쓸 때는 이 말이 딱 맞아요.
여가 시간을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글, 이게 설명문은 아닐 수 있으니까 수필이라면 개성이란 말이 딱 맞아요. 재구성도 이렇게 위트 있게 재치 있게 만드는 것도 딱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지시적이고 명료한 표현은 어디 쓰는지도 쓰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이게 설명문이냐 노절문이냐에 따라서 이게 안 쓰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글 말고 지시적 명료한 말고 다른 단어가 선택지에 뭐가 있느냐, 제시문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지. 예? 언어가 확실하게 제 공부 잘해. 얼마큼 잘해? 6등급인데 잘해? 잘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유연하게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걸 문제를 다시 가져오면 하겠지만. 질문은 뭐냐. 명료함과 지시도 작문의 개성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게 명료함, 지시, 개성. 개성은 수필에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명료함, 지시, 이런 건 이제 설명문에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이 두 개가 친하게 근접해서 쓰이는 건 아니다. 글의 갈래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초 이론에서 수필 설명, 시 설명 한 게 있어요. 시, 소설, 수필 설명문 이렇게. 중학국어 수준만 알아도 되거든요. 이게 기초 이론 설명한 거. 각 갈래. 이걸 한번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어절, 음절은 한 글자고요. 어절은 이렇게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그럼 띄어쓰는 것만 다 하면 돼요. 네. 근데 문제에서는 7개를 하겠다. 나는 친구와 함께 맨주먹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띄어쓰기를 했을 때 사이니까. 그럼 해결됐나요? 했으면 됐고요. 자, 어간과 어비는 이제 서술어에서요. 말의 근, 근이에요. 뿌리라 그래, 뿌리. 나무가 있으면 여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파리가 있죠, 이렇게. 요게 어근이고요. 요게 어간이에요. 이게 어미고. 근데 어근은 정말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형태소 할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립해서는 못 써요. 왜? 어간과 어미가 있어야 되니까. 활용을 해야 되니까. 변화를 해요. 또 혼자 있으면 빠르다 하면 다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술격 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못 쓰는데 어간은 가끔가다 바뀌어요. 불규칙이나 규칙할 때도 보면. 그럼 불규칙과 규칙은 어떻게 되느냐 기억해야 돼요. 일정 부분. 왜? 항상 그렇게 변하는 규칙인데 변할 때도 어근이 좀 변할 때도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는 또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 변화,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만 될 때는 또 불규칙이라고 그러고. 자, 어근이고 여기가 어간인데 요 두 개를 그냥 어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둘 다. 뿌리가 안 보이니까. 여기는 선어말음이고 여기도 어말음이요. 전체가 어말음이고 여기가 어말음이 앞에 와서 선어말음이라 그래요. 됐어요? 어미 뭐 여기다가 빠르니 빠르고 빨라서 빠르며 이렇게 고며서니 됐어요?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자, 과학지문은 문단도 기르면 좀 잘라서 봐야죠. 삐 하는 피파는 삐 하고 이렇게 쭉 가죠. 한 줄로. 그래서 여기서 많이 진동했다가 덜 진동했다. 많이 진동했다가 덜 진동했다. 이렇게 갑니다. 요 안에서만. 그렇죠. 그래서 삐파고 S파는 S로 좌우지 장지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S파로 하면 땅을 확 뒤집어 버려요. P파는 한 점만 타격해요. 이거는 땅을 뒤집어 버리니까 거대 지진이 나고, 요거는 빨라요. B 한 점으로 오니까. 요거는 늦고. 지진파의 분류에서 P파, S파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진이 굴절은 꺾이는다는 거거든요. 자, 세분화 정보가 맞겠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풀어줘서 이거는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샘플로 보여주면 되죠. 이 지문 전체를.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울컨트롤 잘했네요. 네. 자, 무거운 시간. 일단 이제 학생이 했으니까 학생이 했지만 한번 저도 같이 해보면 무거운 시간. 무서운. 시간은 추상적인 건데 무게가 없는데 무게를 했어요. 아니 무섭다니까요.
시간이 추상적인 건데 이게 무섭던 무거웠던 이걸 갖다가 무서운 시간 그랬으면 이 시간에 대한 인상일 뿐이네요. 무섭다라는 동사에서 니은이라는 관형격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됐어요. 그래서 품사는 무서우는 무섭다, 무서우니, 무서워, 무섭다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게 무섭다의 동사, 형용사네 형용사, 무섭다 움직이진 않으니까 형용사가 관형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인상이 무섭다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관형어로 됐는데 이거 전체가 이제 주제일 수 있겠네요. 근데 요 제목만 보고 한번 생각하면 윤동주는 시간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뭘 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치면 무서울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삶이 버겁고 힘들 수도 있어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 판단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망설이니까 이거 자체도 무서울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시간 자체 내에서 무서울 수 있어요. 어떤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일제치하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나 삶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죠. 한번 보면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이건 이제 어투 말처럼 하는 건데 하고 있게 하고 띄어서 읽어야 돼요.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이상하죠? 네. 이런 것처럼 이 거라는 거에서 약간의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그럼 이게 푸르러는 좋은 건데요. 이걸 그늘로 줄여놓은 거예요.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그럼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나오는 그늘인데, 그다음 자기는 뭐라고요? 푸르른 태양을 직접 맞는 푸르른 것이 아니라 그늘이라는 장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부른다면 이렇게 이파리가 있고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부른다면 누구요?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한 번도 손 들어보지 못한 나를 손을 못 들어봤어요. 소극적이에요. 한 번도 못해보고. 손들어 표현할 하늘도 없는 나를 하늘을 우러러야 되는데 하늘도 못 봐요. 가랑잎에 가려서. 그늘 아래에 있어서.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위하고 아래하고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를 더 이어서 전체를 통괄해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나타내주겠죠. 자, 어디에 내 한 몸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곳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부르네요, 진짜로. 그죠? 내 한 몸 이건 뭐예요? 둘. 두 개? 아니, 한 몸 둘. 뭐 어디 몸둘 때 할 때 두다. 네, 한 몸 둘. 이렇게 안 띄었었어요? 제가 아마 실수로 그렇게 붙였나봐요.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일을 마치고 내가 죽는 날, 먼저 씻으는 일을 끝마치고 내가 죽는 날, 아침에는,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의 아침을 연달아서 하느라고, 아침에를 안으로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아침이 하이라이트예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이 가랑잎 별거 아니죠? 잎이. 이거 뚝뚝 떨어지죠? 그럼 뭐가 보여요? 나뭇가지요. 하늘이 보이죠? 네.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그럼 하늘이 부르지 진짜. 그럼 알아서 내가 올라갔는데 나를 부르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네요. 가랑잎이 뚝뚝 부러지면 부를 텐데. 자, 그러니까 그럼 이 하늘이 부른다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치읓 미음인데. 천명이에요. 천명. 자, 천명의식,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윤동주는. 뭐가 있었냐? 천명과 소명의식이 있으면서 나는 시인이고 독립을 못한 이 일제 치하의 나라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천명을 보여주면 그죠?
그걸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야, 시간이. 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죽는 날 그 아침이 되면 그죠? 나랑 가랑잎이 이렇게 똑 떨어진다고 서러워요? 아니요. 안 서럽죠. 당연한. 그 다음에 이 가랑잎이 떨어지는 거가 뭘 상징해요? 가지. 자신의 죽음이에요. 아. 내가 죽는다. 그럼 가랑잎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소극적 가림이에요. 이 가랑잎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 그늘 아래 누가 들어갔다고요? 자기가. 자기가. 그러니까 알아서 뭔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섭고 두렵고 나를 부르지 마오 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걸 상군으로 연결하면 입시 나를 좀 부르는 건 누구요? 공부하게 알았어. 가랑잎도 풀고 그래 공부밥도 푸르르고 그런데 나는 이 방에 짱 박혀서 여기 아직 호흡 남아있고 살아서 공부하고 있어. 한 번도 실컷 놀지 못하고 손 들어서 표현하면서 자신있게 사람들한테 세상에 나 이런 사람이야 아직 못했지만 내 한 몸 둘 하늘 어딘가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어디서 뭐 하라고 나를 부르는 건 다 아는데 공부 마치고 내가 이 방을 나가는 날 아침에는 그제 서럽지도 않은 내가 스스로 다 공부하느라고 여기 짱 박혀 있을 거야 라는 가린 입 뚝뚝 떨어질 테고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나를 부르지 말면 되는데 알아서 공부하는데 아이고 이게 맨날 너 공부 안 해? 그 누가 부르는 것 같지 너한테 그지? 안 그래?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무겁지 너 지금. 네, 무섭죠. 네. 그 네 입장하고 바꿔보면 똑같은 거. 됐어요? 네. 누가 죽어가는 나무그늘이 이건 아니겠죠? 네. 잘못 해석하시는 거고 무엇을 한다 부르지 말라고 부탁한다 아니죠. 부르는 이 누군가 날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너한테 공부하라고 맨날 내가 닥달했어? 네가 스스로 닥달했지. 네. 언제 누군가 부른다고 생각하지 너? 네. 아침이 지나면 너 깨어나게 그래서 당당하게 나갈 거지. 네. 그렇지만 지금은 무겁지 시간이. 네. 지금은 내 나무 그늘 아래서 네가 스스로 공부방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지. 네. 그럼 자기 특성 너 한 몸 둘 데 없어? 있어. 네가 공부방 나가는 날, 그게 죽는 날이라고 쳐더라면 아침에 찬란한 햇살이 이제 비치기 시작할 거 아니야. 네. 너 공부방 나간다고 서러워? 아니요. 나 공부방 떨어진다고 서러워? 아니요. 당연히 나가는 거야. 대체 누가 자기를 부르냐고? 자기가 자기를 불러. 자기 속에서. 그늘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늘 아래서 소극적으로 야, 너 그늘 다 치우고 뭐 맨몸으로 이 공부방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그늘 치우고 맨몸으로 사회 속에서 다 들어가서 뭐 할 거야? 아니요. 근데 제가 잘하고 있나요? 호흡이 남아있어 너. 네. 아니야? 네. 지금도 초저녁이야. 너 지금 깜깜한 밤이요. 네. 하늘 위에 태양으로 인해 그래 태양, 햇살, 세상의 뭐 시선, 뭐 밝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공부방 속에서 가리고서 맞지? 네. 누군가 불러도 너 방금 나가고 싶어?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지. 네. 너는 공부했지. 네. 윤동주는 씻었어. 그렇죠. 그게 일이여. 네. 아침에는 그림자가 죽고 당연히 없지, 그지? 네. 저녁에는 어둠에 눌러있는 그림자. 이건 잘 생각했네. 생각했네. 이건 굿자. 네. 시간과 그림자를 연결시켜서 한 거는 잘했어. 네. 근데 밤에는 그림자가 없지, 오히려. 네. 맞지? 네. 그런데 뭐라고? 아침에는 그림자가 생기겠지, 오히려. 네. 지금 이제 나뭇잎이 중요한 건데, 그림자를 시간과 생각해서 연결해서 생각해본 건 잘했다는 얘기지. 그림자 반대로 가랑잎은 나무에서 번설할 수 있는데 떨어져. 그렇지. 그럼 나무는 뭐냐? 여기서 좀 구속하는 무언가. 역사나 세월. 뭐 이런 거겠지. 누가 자기를 불러, 스스로. 움직이고 싶지. 적극적으로. 근데 윤동자가 그게 안 돼.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이 삶의 시간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시간이 무서워. 나중에 역사의 평가가 무서워. 네. 이런 시간을 지낸 게. 너도 무서워하잖아. 앞으로 내가 뭐가 될지. 그렇죠. 무서운 시간 됐습니까? 네. 전산동 동화쌤입니다.